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닌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감에 대한 진실. 진정한 존재감과 관련한 놀라운 진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존재감이란 자신감보다는 용기에서 나온다. 선행돼야 하는 건 용기다. 존재감이란 사람들을 이끄는 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상황에 주인의식으로 책임을 지는 데서 나온다.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나 직함을 얻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존재감이란 타고난 스타일이라기보다 소통을 위한 노력에서 발휘된다. 존재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존재감을 갖추는 데 필요한 어떤 정해진 개인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감이란 틀에 박힌 진지함과 자만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재감은 가치 있는 기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지하고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줄 때 생겨난다. 존재감을 발휘할 때 자기 견해의 필요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존재감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며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때 발휘된다. 또한 독단적이지 않으면서 확신이 있을 때 발휘된다. 이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관점에 대한 이해 모두 중요하다. 무리에서 돋보이는 사람은 무리에서 눈에 띄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존재감이란 자기다움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는 지식 자체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지식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누구든지 진정한 존재감을 갖출 수 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다움은 무심코 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에 충실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의도와 실질적인 영향력이 서로 맞게끔 행동하기 위해 조정하고 성장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존재감을 갖추려면 민첩함도 필요하다.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천하무적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열린 마음, 자기 단련,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의 영향력이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계속 시도하고 고수하기 위한 자기 단련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더 낫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독보적인 영웅이 아닌 협력자다. 누구나 자신의 의도, 행동, 실질적인 영향력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존재감을 갖추려면 자신의 신념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의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가치를 더했는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의 그리고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작은 차이들일 뿐이다. 진정한 존재감을 갖추려면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한다. 이는 그것을 긴급한 일, 스트레스, 실망, 기복이 있기 마련인 일상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을 잘 헤쳐나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는 태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싶은지 선택한다는 의미다. 1.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을 멈춘다. 그 대신 당신이 상대방에게 남기고 싶은 인상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은 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가? 나는 상대방이 어떤 통찰력을 갖기를 바라는가? 예상하지 못했던 회의에 임할 때마다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자신의 의도와 실제 영향력이 잘 일치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간다. 2. 관심을 끌지 걱정하기보다 관심을 보이기로 선택한다. 지식으로 청중의 주목을 끄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라. 대신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결심하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가 특정한 것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관심을 끌지 걱정하는 대신 관심을 보이는 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결국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내놓게 된다. 더하지 말고 빼라. 선을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자신의 초조함을 다스려야 두 손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을 반영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야 하는 것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몸짓이다. 흥미롭고 마음을 끄는 메시지를 준비했다 해도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손짓을 멈추지 않으면 청중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며 당신은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기보다 두 손으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더 걱정하라. 특정 상황에서 이따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억누르면 원치 않는 감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즉흥 연설 요청을 받은 학생들의 불안감 수준을 조사했다. 이 학생들은 3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배정됐다. 이 조건은 바로 재평가, 수용, 억제였다. 그들은 불안감 수준을 낮추는데 재평가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는 감정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이 평소보다 더 중요한 발표고 예전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다른 청중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으며 평소에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경영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리 불안감을 예상하고 자신이 이성적으로 그 상황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실패할 것 같은가? 아마 그렇진 않을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마음속으로 감정을 강조하지 말고 상황을 재평가해보려고 노력하자. 가령 감정이 고조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요청받은 이유는 내가 적임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본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못하는 사람으로 타고나지 않는다. 중요한 만남을 잘 맞이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자신감이 부족해. 그저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 머물라는 내면의 외침이 들려와도 용기를 내야 한다. 처음에는 위축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주기적으로 긴장을 느낄 필요가 있다.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이 영역에서 나와야 하는데 말이다. 존재감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람에게 생긴다. 소규모 내부 회의든 대규모 회의든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영향에 대해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의도와 영향력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 습관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진정한 존재감은 신뢰와 자기다움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 또한 그 사람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전념할 거라고 믿는다. 따라서 존재감에서 적어도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표면적 존재감의 큰 목소리와 당당한 몸짓을 넘어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를 더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을 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뒷받침한다. 존재감을 키우는 일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존재감을 키우는 일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다.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가 하는 기여에 진실성을 더하려면 나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셀프 리더십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이다. 나는 스스로를 제대로 이끌 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잠재력이 생겼다.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격려하며 사람들을 이끌 줄 안다. 이는 그들의 직위 때문이 아니라 직위를 넘어서는 개인적 능력과 영향력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리더십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을 이끄는 능력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격려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들은 직위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고 대화와 프로젝트를 이끌고
난관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끄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우선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더 나은 리더, 동료, 직원, 친구, 배우자, 부모가 될 수 있듯 좋은 습관을 지니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그 결과 진정한 존재감을 더 갖출 수 있다.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은 의도를 명확히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이 한 선택을 절제력 있게 고수하고 자신의 새로운 행동에 영향을 평가하며 자신의 의도와 결과가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소한 선택이 수년 동안 쌓여서 나란 사람을 만들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으며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다소 매력적인 개념인 존재감은 사실 꾸준한 자기 단련이라는 냉정한 현실에서 실현된다. 레베카 뉴턴 저자의 존재감이라는 책이었어요. 돋보이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 어떤 새로운 그룹에 갔을 때 누가 그 모임을 주도한 게 아닌데도 이제 그럼 뭐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도 없고 다 같이 모여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리더 같은 사람이 생겨요. 그죠? 정말 좋게 그 사람이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 그냥 자신감만 충만하고 일은 안 하는 그냥 주목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리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막 믿다가 이제 모임도 파탄나는 그런 나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주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모임을 잘 관리하고 여기저기 분산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일을 만들어서 일을 끝내게 하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더라고요. 특히 자발적인 모임 이런 거에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또 자발적으로 나가겠죠. 존재감이란 타고난 스타일이라기보다 소통을 위한 노력에서 발휘된다. 맞아요. 어떤 새로운 모임 같은 데 갔는데 뭔가 좀 배우러 왔는데 쭈뼛쭈뼛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곧 이렇게 스피치 같은 게 시작할 거라서 그게 시작되면 그냥 앉아서 보면 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뭐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그때 좀 쭈뼛하게 있는데 꼭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항상 보면 그 그룹의 리더격인 사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잘 챙기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고 다가가기 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 그 사람이 아웃풋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아웃풋만큼 그 사람의 인풋, 그 리더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도 똑같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아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한 번 더 배우게 되고 뭔가 좀 그 사이에 공백 같은 게 가르치면서 메워져서 내가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뭔가를 더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내가 가져가는 것도 많은 게 아닌가. 암묵적으로 다들 뭔가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를 자처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의 베네핏을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여유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멤버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리더십을 가지는 건 필수 능력이네요. 참 자기 사랑을 해야 자존감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뭔가 내가 모임을 이끌어 나갈 때나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때 그 셀프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잘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세상 모든 일이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좀 적당히 친한 사이? 그런 사람한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그 사람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커피숍 같이 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위로를 서로 전혀 못해줘서 즐거운 일 있을 때만 만나는 친구
하지만 즐거운 일은 정말 신나게 같이 노는 그런 사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역할인지 잘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 관심을 끌기보다 관심을 보이기로 선택하는 것,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주변 사람들, 회사, 가족에게 남고 싶나요? 생물 물리학자이자 2018년 올해 호주인상 수상자 그레이엄 파키아르가 한 말을 읽고 끝낼게요. 나는 창의력, 솔직해지려는 노력, 어떤 직업의 여정에서도 실패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다.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되기 위한 노력, 솔직해지기 위한 노력, 누군가의 편견을 재평가하려는 노력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